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전부터 제가 희망하던 상황이 이제 실현이 된 것 같아가지고 기쁜 마음에 소개를 좀 드려볼까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초인가요? 어렸을 때 자동차에 이제 우리 남자아이들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자동차 모형도 이제 사고 이제 뭐 길거리에서 이제 물론 시골이었지만은 뭐 이렇게 못 보던 차, 뭐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막 한참 동안 차를 이렇게 그죠? 주위를 돌아가며 구경도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추억이 떠오르는데 이제 좀 용돈도 조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간 그 자동차 잡지라는 게 이제 그때 막 나왔어요. 물론 모형 잡지도 이제 구입은 했지만은 자동차 잡지가 이제 컬러가 많고, 아니 이제 컬러 차량 소개가 많고,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정보나 뭐 배경 같은 것도 이제 소개도 돼 있고, 그죠? 그리고 자동차 요즘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이제 리뷰를 동영상으로 보잖아요, 그죠?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 리뷰, 특히 이제 수입차 리뷰를 이제 자동차 잡지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접했죠. 그래서 그런 뭐 낯선 그런 외국의 명차들을 매달 접하는 그게 굉장히 큰 기대였습니다. 많이 기다려졌고 그랬는데 이제 90년대에서 뭐 한 2000년대까지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2000년대 초까지 그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그런 수입차들을 이제 프라모델로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잘 없더라고요. 그게 이제 세단들이고 세단 수입 명차들 주로 이제 뭐 모형화 되는 것들은 이제 뭐 슈퍼카나 그죠, 스포츠카, 뭐 포라리, 뭐 페라리, 뭐 폴쉐, 뭐 이런 애들이나 뭐 어떤 경주에서 뭐 어떤 성과를 낸 차량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위주지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했던 그런 세단류들은 모형으로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막 뒤져보니까 대략 비슷하게 여기가 벤비아라고 하죠. 요즘 벤츠, BMW, 아우디, 이 독삼사 비슷하게 그냥 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 감성을 줄만한 고전 프라모델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구입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 만들어 봤는데 이제 참 또 그 추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. 뭐 잡지에서 보던 것들, 그리고 당시에는 수입차를 길거리에서 보기가 힘든 때였기 때문에 쉽게, 물론 도시에 와서는 조금 그래도 보기는 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잡지 등을 통해 가지고 뭐 디테일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등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던 게 있는데 모형으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직관적이고 또 손으로 만들면서 이 독일 명차 세 개의 브랜드를 이렇게 접해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.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여기가 이제 벤비아죠. 벤비아. 벤츠는 뒤져보니까 모터라이즈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BMW는 얘는 스포츠 모델로 이제 M5죠, 그죠? 이 BMW M5는 90년대 후반쯤에 PC방 열풍과 맞물려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봤나? 이 BMW M5 광고를 짧은 영화 형식으로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. 정말 멋진 차였구나, 이런 것들을 그때 느꼈는데 그 M5는 모터라이즈를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았습니다. 물론 아카데미도 예전에 이제 6 시리즈죠, 그죠? 그거 이제 그 3도어 쿠페, 걔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진정한 M5는 아니죠, 그죠? 그래서 뒤져봐도 없길래 얘는 모터라이즈 개조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개조를 마쳤고,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6 시리즈 정도 됩니다, 그죠? 468로 가죠. 아우디는 독일은 357로, 벤베는 357로 가고. 그래서 한번 뒤져보니까 아우디도 제가 모터라이저는 못 찾겠어요. 여기는 지금 아우디 90 꽈트로 20V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6 시리즈 정도로 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. 4보다는 좀 큰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요 두 녀석은 이제 제가 자동차 모형 만들면은 나중에는 한번 굴려보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터라이즈 개조를 2개는 했습니다. 하고 지금 진행 순서가 이제 조립은 다 끝났죠.
그리고 도색을 조립은 얘를 제일 먼저 했어요. 벤츠 그 190E, 얘는 E 클래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. 중형급으로. 조립은 제일 먼저 완료를 했고, 물론 또 순정으로 모터라이즈죠.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우디를 조립을 완료했고, 그 다음에 모터라이즈 컨버전, 마지막으로 이제 M5를 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완성했는데, 도색은 제가 얘 아우디부터 하게 됐어요. 왜냐하면은 이 아우디가 이 고전프라를 좀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죠. 뭐 고무 타이어가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열화가 됐거나 아니면 고무 타이어하고 플라스틱 파츠가 이렇게 접해가지고 뭐 녹아내린 게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데, 클레 파츠가 이제 크랙이라든지 손상이 없는지를 잘 먼저 봐야 되죠. 근데 보니까 이 상품 판매자가 올릴 때는 이걸 안 보여줬어요. 이렇게 덮여져 가지고 얘기도 없었고, 근데 받아보니까 와장창 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지금 원래는 통짜 하나인데 깨져 있어 가지고, 특히 뒷유리 이게 좀 4등분을 했어요. 4등분을 하고 측면 하나는 쓸 수 있고, 프론트는 깨끗하고, 윈도우 리어는 제가 지금 여기 클리어 투명 아크릴판 열에다가 열에 가열한 이후에 뒷부분 얘는 지금 여기 지금 왕자 깨졌죠. 지금 여기가 순접으로 좀 붙이고 했는데, 요 틀을 조금 활용해 가지고 아크릴 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, 측면도 좀 금 때문에 하나는 제가 더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 빨리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색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고전 물건이나 우리가 키트를 사다 보면은 뭐 하나하나 일희일비하거나 너무 예민하게 굴면은 결국은 본인 손해더라고요. 그죠? 하다 보면은 뭐 작은 파츠들이 부러지거나 망실일 수도 있고, 뭐 클리어 파츠에 크랙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, 뭐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해하고 뭐 화를 내거나 그죠, 뭐 그 판매자하고 싸우려고 한다고 막 그런데 포커스를 두면은 뭐 나의 재미있는 즐거운 취미를 뭐 그런 것들로 인해가 굉장히 그죠, 뭐 침해를 받고 또 손상시키게 되는 거니까, 저는 뭐 그냥 그러면은 뭐 내가 좀 어떻게 수리해 보자, 뭐 아니 파츠를 한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자,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우디는 빨리 지금 도색을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예전에 어떤 우리 이 독삼사 뱀비아 얘네들이 특히 그 불법 만화라고 합니까? 그 일본 만화들을 해적판으로 막 이렇게 한 그들이 만화방에 굉장히 많았어요. 물론 뭐 한국 만화도 이제 보긴 했지만은 이제 그 만화방에 있는 그 해적판 만화들을 보면은 뭐 야쿠자라든지 뭐 홍콩의 뭐 여러 가지 뭐 암흑 단체들이 이제 주로 타고 다니고 이제 폼 내고 뽐내는 애들이 타는 차들이 뱀비아죠, 독삼사. 그래서 이제 모두 한번 그 당시에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블랙으로 다 칠하기 위해 가지고 다 블랙으로 갈 겁니다. 뭐 이외에는 좀 실버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고, 이제 모터라이즈 제가 개조했던 거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거나 그죠, 이렇게 한번 즐겨 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첫째는 벤츠 190E입니다. 190E 2.0인데 E 클래스, 옛날에 E 클래스로 보면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조금 한번 키워볼까요? 우리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영화라든지 만화에 등장하는 딱 그 캐릭터죠. 그죠? 그러니까 벤츠는 요즘은 너무 좀 이상해졌죠, 애들이. 디자인이 약간 산으로 간 것 같은데, 예전에는 벤츠가 각이 많이 살아있었어요. 그죠? 그리고 이런 남성적인 캐릭터 라인이라고 합니까? 이런 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이렇게 선을 잘 이렇게 보디에 깔아주면서, 그죠? 터치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어떤 박력 있는 느낌과 단단한 어떤 강함을 많이 어필을 했는데, 그죠? 그 느낌이죠. 그래서 이제 뭐 AMG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그죠, 약간 좀 다릅니다. 약간 범퍼나 이런 휠 등이, 휠캡은 제가 안 붙였어요. 휠캡 달아줘야 AMG 버전입니다. 이거 기존 뭐 노멀 버전 같은데, 그래서 이제 크롬 녹음이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일단
건전지가 일단 2개가 들어가는데 보통 통상 흔히 하는 방식은 하나짜리죠, 그죠? 뒤에 리어 트렁크 쪽에 모터는 뒤에 들어가고 이렇게 순정 모터라이즈입니다. 근데 여기 이제 보닛 쪽에 이제 여기 그 건전지 공간이 나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2개를 넣게끔 되더라고요. 한번 더 볼까요? 이렇게 넣고. 근데 건전지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AA 사이즈가 좀 커져 좀 살짝 커진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꽉 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 스위치는 뭐 좀 각 그 차종별로 혹은 회사별로 좀 스타일이 좀 다 있는데 얘는 이게 이제 그냥 접하는 방식인데 슬라이드식일 수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가장 또 저비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죠, 그죠? 이렇게 제끼면은 온이 되는데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이게 2개가 들어가니까 보통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얘는 롤러 달면은 트랙을 돌릴 정도로 정말 강력한 파워입니다. 특히 보통 이 당시에 이제 일본 고전프라들은 이제 별매주 모터가 그래서 마부시치 FA130 모터, 뭐 우리는 13 모터 그러는데 파워가 어마어마한 놈이기 때문에 RPM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이렇게 끼우면은 이제 끼워볼까요? 이렇게 굴려볼 수 있는 녀석이죠. 그리고 당시 이 지금 여기 프론트 범퍼하고 리어 범퍼가 지금 분할 파츠여 가지고 제가 접착을 했는데 좀 실수한 것 같아요. 이게 분할한 이유가 이 틈 부분에는 도색 스프레이 뿌리면 잘 안 들어가는데 별도로 도색하고 마지막에 이제 딱 접착하게끔 했는데 지금 제가 통으로 붙여버려 가지고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맞나? 이렇게 하고 뒤쪽에도 그러니까 이건 그 딱 걸리게끔 하는 방식이죠, 그죠? 잠깐만요. 됐구나 이렇게.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여기 더.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하면은 단단하게 잡아주는 방식이죠. 그러니까 텐션으로 잡아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AMG 벤츠 190E가 됩니다. 뒤태도 굉장히 멋있죠. 그 당시 보면은 그 90년대 아반떼도 약간 좀 흉내낸 것 같기도 한데 앞쪽은 이렇게 넓지만은 뒤쪽으로 이렇게 싹 좁아지면서 모아지는 느낌이 그때 벤츠에서 좀 제가 좀 매력적으로 본 부분입니다. 뒤도 그대로 빼주는 게 아니라 살짝 좁아지면서 약간 요트 디자인인가.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오묘하면서 예뻤다. 뒤를 쫙 이렇게 싹 모아주면서 딱 마무리되는 느낌. 라이트류는 이제 저기 클리어 도색을 따로 해야 되니까 안 붙였는데 그 당시에 멋진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. 그죠? 벤츠 190E였습니다. 다음은 시간이 벌써 10분에서 13분이 됐네요. 그죠? 그 대망의 M5 한때 2000년대 초중반에 아마 BMW가 벤츠를 제끼고 국내 판매 1위가 됐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다시 이제 벤츠가 1등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좀 접착제가 떨어졌네.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벤츠의 어떤 강력한 위상을 느낄 수 있는 M5고 우리 그 도시에서 이제 거리에서 보던 그 5 시리즈죠, 그죠? 그런데 이제 고성능 엔진 8기통이 들어가 있는 M5. 이 녀석은 지금 접착을 안 해가 빠지네요. 양해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모형용으로 나오고 아무리 뒤져봐도 모터라이즈가 없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뭐 이제 아쉬운 사람이 그죠?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듯이 저도 또 모터라이즈를 즐겨하는 편이니까 뭐 못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그리고 모터라이즈 작업을 할 때는 기존의 파츠들을 이렇게 그죠?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요런 세세한 파츠들은 이제 저도 가접 살짝 해놨습니다. 도색할 때 또 뜯어야 되기 때문에 해둔 상태에서 내가 이제 배치를 뒤쪽에 모터 그리고 이제 건전지 자리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모터라이즈 했을 때 기존의 파츠 간에 간섭이 없는지를 잘 체크하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. 이런 원리나 논리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나 그 회사 뭐 생활 뭐 이렇게 인간과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
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의 어떤 그런 어떤 기분이나 아니면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게 없는지도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것들하고도 조금 같이 같이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. 뭐 유념해 두시면 좋겠네요, 그죠? 우리가 다른 것과의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침해를 하거나, 그죠?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.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살피면서 이제 작업을 했고,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물론 획일적으로 모터라이즈를 할 수도 있어요. 어떤 획일적이냐면은 기본 스타일이 공간이 날 곳이 여기 트렁크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고전프라 접해본 걸로는 이 승용형 같은 경우에는 한 70% 이상이 이제 후륜 쪽에 모터, 그리고 트렁크에 건전지 하나를 많이 씁니다.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건전지를 앞으로 놨느냐, 요건 이제 제가 두 개를 놨을 수 있겠더라고요. 트리플 A 사이즈로는 두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한 개만 넣을게요. 한 개만 넣는데 뒤쪽에 이제 모터하고 건전지가 놓여지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완전히 뒤로 쏠리게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 접지력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, 바퀴의 접지력은. 근데 이제 차가 약간 살짝 떨고 앞쪽에는 살짝 뜨는 느낌이죠, 그죠? 같이 골고루 지면에 하중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쏠리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어떤 감성적인 거나 뭐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밸런스가 깨지는 맛이 있으니까 얘가 지금, 그죠? 모터는 뒤에 있지만은 보닛에 건전지 두 개를 넣었잖아요, 그죠?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, 얘가 지금.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인데 꼭 얘를 뺏겼다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아카데미 폰이 만들 때도 건전지를 앞에 넣었잖아요, 그죠? 뭐 그런 맥락이죠. 그래서 무거운 거 두 개의 요소 중에 하나, 모터와 건전지를 이렇게 분산함으로써 앞 바퀴와 뒷바퀴 축에 이 무게감의 밸런스는 참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느낌. 그걸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컨버전을 해봤습니다.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공간 들어가는 것과의 간섭만 잘 피하면 되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, 그죠?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배선이 모터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내부에 공간이 충분히 있느냐,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고, 모터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할 수도 있고 미니카가 3단이 많죠. 근데 이제 2단으로 하는 게 가장 또 단순한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2단 편기어하고 피니언기어, 피니언기어가 보통 8T 많이 쓰는데 10T짜리입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구비해 두시면은 유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 봐가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, 그죠? 스위치는 슬라이드 스위치를 미니로 넣었고, 제가 좀 컨디션 감 떨어졌는지 스위치 넣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치했는데 손톱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좀 작게 안 좋죠, 그죠?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날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건전지 하나 정도인데 이렇게 잘 들어가도 그리스 칠하지 않았습니다. 잘 들어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빨라요. 바닥에 두니까 아까 두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건전지를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두 개는 좀 욕심인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 트랙 돌릴 것도 아닌데 너무 파워풀하고 속도가 빠르니까 벽이라도 박으면은 이게 뭐 와장창 할 수 있죠. 그래서 하나가 딱 적당하다, 트랙을 돌리게 아니면은. 그래서 이런 방식도 한번 해보시고,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손이 많이 가죠. 이게 이제 여기 내부에 있는 그 셰시라든지 이런 프레임 틀이 다 살아있다 보니까 위에까지 공간이 프레임 이렇게 틀이, 플라스틱 틀이 다 치고 올라와 버리니까 모터를 딱 이렇게 위치시키면은 이게 샤프트에 있는 동력 기어하고 이제 맞닿을 수가 없게 되는 구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뜯어냈습니다. 이런 게 손이 좀 많이 가는데, 요건 이제 작업하시면서 그때 좀 맞춰서 하시고, 저는 조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감으로 대충 했죠. 그리고 뭐 이왕이면 아일렛이 없어도 괜찮은데 아일렛 2mm짜리를 사용해 주시면은 또 유격을 좀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축의 뭐 휠틀림이나 축틀림 이런 것들도 좀 잡아주실 수 있고,
잘 이렇게 구동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죠, 그죠? 이렇게 M5였습니다. 요거 M5는 참 그 광고를 제가 멋있게 봐가지고 지금도 아주 멋진 차로 이렇게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20분이네요, 그죠? 마지막으로 이제 도색 중인데 이 녀석은 도색은 좀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내부는 무광 검정 플랫 블랙으로 하고 외부는 유광 검정으로 그냥 하면 제일 편합니다. 물론 핸들에 있는 회사 로고나 뭐 아니면은 버튼류에 약간의 뭐 색 터치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무광 검정으로 때리면은 좀 편하다. 그리고 이런 배기 머플러 같은 것은 이 블랙으로 칠한 게 아니라 서페이스를 블랙으로 올린 건데 메탈릭 실버 같은 애들을 칠할 때에 뭐 메탈릭 계열 뭐 아니면은 코퍼 구리색 같은 거 칠할 때는 블랙 밑색에 올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광발이라든지. 그래서 이제 블랙으로 해준 거고 그 외에 뭐 시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도 이제 무광 검정됐죠, 그죠? 대시보드라든지 그런 것들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실수로 좀 끼워버렸나? 그러니까 이 조립의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요 클리어 파츠가 통짜입니다. 통짜를 끼우고 그 다음에 그릴 부분을 끼우게 되는데 이게 도색을 하니까 더 꽉 끼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뺄 수 있을까? 왜냐하면은 이 헤드라이트 내부가 실버잖아요, 그죠? 실버를 칠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런 그릴 부분에 있는 아우디 동그라미 4개 있죠, 그죠? 요것도 뭔가 메탈릭으로 좀 칠해야 되는데 빼야 된단 말입니다. 근데 이거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, 이게. 그리고 아우디는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요거 타미야 캔 스프레이 유광 검정 돌렸는데 대략 이렇습니다. 이렇게 하고 클리어 저기 탑코트 유광 돌린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광내기 작업을 하죠.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즐길 겁니다. 근데 드릴 말씀이 예전에 하면 아우디가 이렇게 범생이처럼 생겼었어요. 그러니까 조약돌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각이 없어요. 얘는 아우디는 제가 한 2000년대 초까지 봐도 거의 각이 없었어요. 다 동글동글 모난 데가 없는 그런 녀석이라 가지고 쉽게 질리지는 않는 녀석 그런 느낌. 그리고 하지만 강한 인상적인 그런 건 없었다. 임팩트는 뭐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참 좋아했습니다. 이렇게 좀 수수하면서도 동글동글한 이런 녀석이 참 귀엽게 다가왔고 좀 또 뭐 이 마크도 예쁘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얘 아우디가 이제 이 그릴 이 하부 쪽에도 이제 이렇게 이 엔진 룸으로 들어가는 공기 구멍이 있죠, 그죠? 얘는 좀 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그릴을 합쳐버렸어요. 이렇게 큼지막하게 방패처럼 그렇게 합쳤는데 그건 그나마 봐줄만 했었죠, 그죠? 이게 그릴 이름이 있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큰 그릴이 하나 들어가죠. 크롬 도금된.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디자인이 산으로 가죠. 요즘 너무 막 이게 복잡해지고 그죠? 조잡해져 버려 가지고 이제 아우디 특징이 없어져 버린 거죠. 그죠? 뭐 아우디인지 마크 때문에는 뭔지 모를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? 뭐 벤츠나 뭐 BMW는 코가 커져 가지고 뭐 지금도 마크 때도 알아볼 수 있죠. 근데 벤츠하고 이 아우디는 뭐 디자인이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못 알아볼 정도가 됐죠. 그죠? 아무튼 그래서 좋아하는데 딱 그 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전형이다 아우디 딱 6 시리즈 정도 느낌이고 그죠? 그리고 여기 C필러 쪽에도 상당히 큰 글래스를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이 개방감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 얘는 보면은 뒤져봤는데 모터라이저는 못 찾았습니다.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어요.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모터 배치는 후방으로 하되 이렇게 했죠. 했는데 이제 건전지는 여기에 배치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은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이 구동륜의 접지력이 올라갈 수 있죠. 여기 건전지 무게가 눌러주니까 그죠. 앞으로 살짝 뜨는 느낌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일한 모터와 기어비를 가진 상태에서 같은 차량이죠. 이렇게 건전지를 앞에 배치했을 경우와 뒤에 배치했을 때 트랙, 직진 트랙에 한번 돌려보면은
이론상으로 혹은 감으로는 얘가 더 빠를 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. 구독률을 눌러주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 스위치 자리가 안 나와요. 이게 좀 차가 약간 작아요, 그죠? 아우디가. 그래서 이제 그건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좀 귀찮은 일이더라고요, 요즘. 근데 뭐 스위치가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, 그죠? 이렇게 이제 넣었습니다. 손을 내는 거고. 요런 걸 빼지 않고 또 건전지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슬라이드 스위치 가면 이제 넣는데, 얘도 지금 보시기에는 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는데 놓으면 굉장히 빠릅니다. 얘가 크게 휠펠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죠, 그죠? 구리스 칠하기 전인데 됐습니다. 아우디 휠이 참 예쁘네요, 그죠? 불판 휠인가? 이거 원조 불판 휠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요렇게. 그래서 요 스타일이 가장 전형적인 거니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렇게 한번 시도해 볼 때는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, 요런 스타일도 뭐 괜찮긴 한데 그건 여기 보니 쪽에 충분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우디는 한번 요거 씌워볼까요? 씌워보고, 얘도 이제 이렇게 이 범퍼를 제가 붙였나?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무튼 띄워 보겠습니다.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방식이 탄력 텐션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토라이저에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고, 진짜 예쁘죠? 이게 조약돌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, 여기 이제 테일 램프나 뭐 깜빡이류 램프류가 들어가고 실내까지 다 해주면 굉장히 예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우디 로고 칠하는 건 좀 고민이네요, 그죠? 이게 뭐 데칼이나 메탈 데칼 같은 게 있어서 딱 붙여서 깔끔하게 칠하면 좋은데,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이제 뭐 이 로봇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원래는 또 탱크를 많이 만들었는데, 또 자동차 모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또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은 꽤 오랫동안 명차 시장, 명품 혹은 명차 시장, 저는 뭐 명품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. 그냥 비싼 사치품, 값비싼 사치품 자동차, 외국산 뭐 외제 자동차 시장을 아직도 지금 먹고 있는 탑3죠. 벤비아 고전 프라모델, 순수 모터라이즈, 그리고 두 개는 모터라이즈 컨버전 개조했습니다. 요거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나름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, 혹시 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기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보고 답변 가능하면은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